안녕하세요. 명신보감의 이명신입니다. 여러분, 카페 얼마나 자주 이용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하루에 한두 번? 카페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카페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페 고르는 꿀팁 대방출,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카페 고르실 때 10초 안에 재빨리 스캔 끝내셔야 할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475년 터키 이스탄불에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문을 연 이후 카페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대중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공론회장이 되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사교의 중심지였던 커피하우스가 이제는 일상화된 공간이 되었습니다. 카페 문화가 생겨나면서 카공족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카공족, 카페에서 커피나 간식 등을 구매하고 장시간 머무르며 공부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카공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매장도 있지만 오히려 카공족을 겨냥한 특화 매장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외부에 강의나 회의를 하러 다니다가 시간이 빌 때 틈틈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카페는 매우 유용한 작업실이 됩니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혹은 급해서 쓱 들어갔다가 이것저것 불편해서 제대로 작업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공족 불문율이죠. 자리 잡고 커피 시킨다. 커피를 미리 주문하고 자리 잡으면 일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 그냥 노트북 접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와야 합니다. 카페 안에 들어가셔서 10초 안에 잽싸게 체크하셔야 할 7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 말해 뭐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요즘 와이파이 안 되는 곳이 어딨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앉아서 노트북 켰는데 강남, 여의도, 을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 중 장시간 죽치고 있는 카공족을 막기 위해 일부러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콘센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콘센트를 막거나 줄이는 추세라고 합니다. 2번 넓은 공간. 카공족은 카페에 가면 2-3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동네 카페나 작은 카페는 아무래도 공간이 작아서 사장님이나 알바생 사정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가끔 고개 들고 이렇게 목 운동이라도 할라치면 사장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어색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사장님은 3시간 지났다고 친히 오셔서 음료를 재주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급적 내가 몇 시간을 있든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넓은 공간의 카페가 좋습니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1층에서 커피 주문하고 2층으로 올라가면 사장님 눈치 안 보고 맘 편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테이블과 의자. 요즘엔 인테리어 차원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예쁘고 특이한 것들을 구비해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카공족들에게는 참으로 쓸데없는 것들이죠. 테이블은 노트북을 펴고 음료를 옆에 둘 수 있는 정도의 크기, 원형보다는 사각이 좋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넉넉히 2칸을 써도 되지만 사람이 많으면 알아서 한 칸에 다 우겨 넣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테이블의 높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려면 테이블이 너무 낮으면 불편하죠. 테이블의 수평도 중요합니다. 가끔 테이블 수평이 안 맞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엄청 신경 쓰이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자는 반드시 등받이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인테리어 때문에 낮은 의자, 등받이 없는 의자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카공족을 막기 위해서 낮은 테이블, 등받이 없는 의자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노량진 스벅의 구두방 의자 정말 유명하죠? 카공족에게는 최악입니다. 허리를 잘 받쳐주고 앉아야 장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의자는 가벼운 것보다는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게 좋고 허리를 잘 감싸주는 의자면 금상첨화겠죠. 테이블과 의자를 잘못 선택하면 2-3시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4번 햇빛.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 광합성하러 힐링하러 카페에 가신 게 아니잖아요. 노트북 작업해야 하는데 햇빛 때문에 모니터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에는 동양, 오후에는 서양 피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죠. 블라인드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블라인드가 없는 경우가 많고 블라인드가 있어도 미관상 내리는 걸 꺼리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시티뷰, 마운틴뷰, 리버뷰, 뷰 때문에 통장 찾아오신 손님들도 계시니까요. 무조건 북향이 정답이고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인데요. 소음 체크 하셔야 합니다. 시끄러운 곳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용한 곳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야말로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음악을 유달리 크게 틀는 곳이 있고 조용한 음악 혹은 아예 음악을 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 선호도에 따라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빈자리 아무데나 앉거나 구석진 자리가 안정감 있고 좋아서 앉았는데 바로 머리 위에 스피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빈자리가 없는 경우 천상 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운드 좋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웅장한 음악이 내 귀로 바로 때려주면 집중도 안 되고 나중엔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스피커 위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번 조명. 남친 애인 만나는 것도 아닌데 웬 조명? 카공족들은 장시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일을 하다 보면 눈이 굉장히 피로해지는데요. 거기에 화려한 조명 아래 있으면 눈이 시리고 피로가 가중됩니다. 심하면 두통까지 올 수 있습니다. 조명이 너무 어두워도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카페 가서 그 짧은 시간에 루멘과 럭스까지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 공간에 맞는 조도에서 작업할 때 집중력도 높아지고 눈의 피로도 덜합니다. 실제로 조명의 색온도가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언어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시간에는 4200에서 4600 켈빈 사이의 노르스름한 컬러, 숫자 계산 능력이 필요한 수학이나 과학 시간에는 7600에서 8000 켈빈의 푸른빛 조명, 미술이나 음악 시간에는 2200에서 2600 켈빈의 낮은 색온도가 좋다고 합니다. 따뜻한 컬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감수성이나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7번 화장실. 이것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중요합니다. 두세 시간이나 있다 보면 중간에 화장실 한 번쯤은 다 가시잖아요. 화장실이 건물 밖에 있는 경우 최악입니다. 움직이기 귀찮거든요. 백발백중 위생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데 한 층에만 있는 경우 나쁘지 않습니다. 춥고 더운데 그래도 밖으로 안 나가도 되잖아요. 층층마다 있는 경우 최상입니다. 그리고 가끔 화장실이 호텔 수준인 곳들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어 갤러리 같은 분위기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손잡이, 세면대, 벽 색깔 등등 정말 세심하게 신경 써놓은 화장실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카페와 사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저도 모르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일할 준비가 다 됐네요. 전국의 카공족 분들, 오늘도 좋은 카페 픽하셔서 여러분의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카공족 손익분기점은 102분이라고 합니다. 카페에 대한 우리 지분은 커피 한 잔 값의 102분이니 민폐가 되지 않도록 매너 있게 이용해야겠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